애니메이션 USD 자산과 시간 오프셋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전 비디오를 다시 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효과 중 하나는 덩굴의 시간 오프셋 꽃 성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비디오를 다시 제작하는 이유는 한 사용자가 이전 비디오에서 제가 애니메이션 자산을 작성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바른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파일을 보내주셨고 문서를 살펴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소프트 생성기를 드롭다운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USD 자산을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기하학을 붙여넣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적 스태틱이며 애니메이션을 위해 밸런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적이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경로를 슬래시 크래시 풀 기하학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구성 요소 빌더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참조를 추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료 라이브러리에서 참조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표준 표면을 추가하고 이를 초록색으로 설정하려면 제 경로를 슬래시 잔디 슬래시 재료 슬래시 재료 만들기 방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슬래시 그래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 안에 있지만 이렇게 입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재료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보이지 않는 경우 재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저장 경로를 지정해야 한다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서 나중에 구성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내 저장 경로를 설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거 .usdc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진 형식이기 때문에 USD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공간을 가장 적게 차지합니다. 우리는 기하학 파일과 재료 파일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프리미티브를 드롭다운하여 여기에서 모든 종류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래프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최상위 구성 요소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럼 기하학은 지금 비어 있을 것이고 현재 X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이미 X 형식에 있기 때문에 X 형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른 후 이 구성 레이어를 복사하여 페이로드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로드에 드롭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중 입력 슬래시 풀을 사용합니다. 이제 위에 주황색이 나타나고 그것이 로드된 페이로드입니다. 이 색상 키를 보려면 위에 이 범례를 클릭하세요. 저는 모든 페이로드 정보를 실행할 것이고 이제 이것을 USB 롬으로 파이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기 전에 soft create에 있어야 합니다. import data 아래에서 저자는 시간 샘플 편집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적 기하학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brass useda로 설정하겠습니다. 파일이 작성되었습니다. 파일을 참조하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료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없습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드러운 가져오기를 드롭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수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 숨기고 압축 해제한 다음 여기에서 해당 폴리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PSD가 다시 작성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가져오기 소프트웨어에서와 동일한 메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에서 지정된 애니메이션 노드를 참조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설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프레임에 약간의 바람 애니메이션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슬래시 그래스 기하학으로 설정하고 싶지만 보통은 나중에 참조할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시간 샘플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실수한 부분은 사과 속성을 말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적 매치에서 토폴로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토폴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적이며 우리는 이것을 참조할 것입니다. 속성은 우리가 저장하고자 하는 속성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가 변경되고 있으므로 위치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3개의 계산된 노멀과 같은 UV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 모습은 좋습니다. 저는 A를 드롭다운하고 저자 설정을 없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 USB 록을 드롭다운하고 특정 프레임 범위를 설정하면 프레임 80을 렌더링 하겠습니다. 40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는 이것을 프레임 또는 PXU따로 저장합니다. 그냥 저장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세요. 이게 끝나면 다시 올게요. Alright,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동 스테이지가 생성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복사 및 편집 가능한 레이어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설정이 완료되면 별도의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그들의 내용을 참조하고 웃다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멀 타임 샘플이 있고 위쪽에 40개의 프레임이 있으며 위치 타임 샘플도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에는 그게 전부입니다. 만약 제가 여기에서 사과를 정적 스타틱으로 바꾸고 다시 렌더링을 한다면 약간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굴 정점수와 얼굴 정점 인덱스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폴리곤 기하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다시 설정하겠습니다. 없음. 이것을 저장하세요. 그리고 만약 정말 큰 매치가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시뮬레이션이 있는 경우 애니메이션을 설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별도로 저장하고 싶다면 비디오 캐싱처럼 프레임마다 데이터를 플러시를 켜고 이 작업을 진행하여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들을 열어보세요. 프레임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훨씬 작다는 알 수 있습니다. 타임코드는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시간 샘플만 가지고 있지만 다시 말해 파일의 하단에 있는 노멀과 위치에 대한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읽으려면 원시 네트를 생성하고 이를 위해 USD 스티치 클립 속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력 파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underscore $f를 사용하여 출력 파일을 지정하고 stitch.u 따로 설정될 것입니다. 우리의 프리미티브 경로는 여기 있을 것이고 우리의 put 이름은 기본 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프레임 40까지만 해당됩니다. 이제 렌더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생성한 이 USD 파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티치 매니페스트 토폴로지를 생성하고 일반 스티치 파일도 생성됩니다. 이 파일들을 읽어보면 매니페스트에는 노멀과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간 샘플 속성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USB 설명으로 돌아가면 매니페스트는 개별 레이어이며 실제로 시간 샘플이 존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토폴로지가 없습니다. 토폴로지를 없음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값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스티치를 보고 있으며 여기에서 프레임과 매니페스트, 토폴로지, 그리고 인쇄 경로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지 값이 있습니다. 활성화된 값과 시간 값이 있습니다. 문서를 살펴보면 활성 클립이 있고 활성 메타데이터의 항목을 통해 언제 활성화되는지를 결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테이지 시간과 자산 인덱스입니다. 스테이지 시간 1은 1에서 시작합니다. 자산 인덱스 제로를 봅니다. 이는 아래의 것을 참조합니다. 리스트가 인덱스 제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프레임 1에서 스테이지 타임 1에 있으며 스테이지 타임 U에서 fx1을 가져와 첫 번째 인덱스인 fx2를 가져와 그 다음으로 계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은 스테이지 시간과 클립 시간입니다. 스테이지 시간이 1이고 클립 시간도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습니다. 이것은 1대1입니다. 명시된 클립의 정보를 오프셋하고 스케일하는데 타임과 메타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용 사례가 있습니다. 루핑을 살펴보고 싶다면 미국 픽사의 문서 사이트에 있는 예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지 시간 0이 요청되면 해당 정보를 검색하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1대1로 작업하고 있었던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이제 그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우리의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계속해서 참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입니다. 참조를 진행하고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시도해 봅시다. 효과가 있는 DA가 있으며 여기에서 참조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 아래에서는 계층 구조를 제대로 설정했기 때문에 슬래시 플러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니메이션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치에 대해서도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도 정확히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스턴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지갑을 만들고 무작위 인스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참조를 빠르게 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적 인스턴스를 입력하고 여기에서 그리드를 생성하여 간단한 인스턴싱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뷰포트에 빠르게 흩뿌릴 것입니다. 산점수를 10,000으로 늘리고 그리드 크기를 정확히 30과 30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저는 내려가서 속성을 무작위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여 무작위로 정렬할 것입니다. 쿼터니언님으로 4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값들은 최소값에서도 동일하므로 이것은 회전 벡터입니다. 따라서 0입니다. Y축에서 1이 있어 Y 뒤에 회전하고 있습니다. 회전량은 라디안 단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0과 1 사이의 무작위, 라디안을 위해 T스케일의 속성 노이즈를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정하여 이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 스케일, 이 0이 아니라 0.5가 되도록 후처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중 어떤 것도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동소 수점으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소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게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갈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의 모든 잔디가 이제 인스턴스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잘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됐습니다. 뷰포트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를 다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약 원한다면 애니메이션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바른 위치를 참조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요. 이제 우리의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재료가 보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농업 뷰포트로 들어가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뷰포트 오류일 뿐입니다. 문제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끔찍하게 보입니다. 리타임 인스턴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수행하기 전에 캐시를 생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프레임을 캐시할 것입니다. 이전에 이것을 40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적용을 클릭합니다. 애니메이션은 40프레임 길입니다. 이것을 캐시하겠습니다. 캐시라고 말하겠습니다. 모든 프레임을 캐시하세요. 40프레임을 캐시할 것입니다. 인스턴스를 리타이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스턴서를 가져와야 합니다. 모든 인스턴스를 지정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매번 무작위 값을 사용하고 변형이 생기면 이제 3가지 변형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재생하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이 부분에 집중하면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변형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전에 보여준 담쟁이 덩굴 성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이 좀 걸리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설정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지난 영상에서 만든 바인드 도구의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도구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곡선을 출력했습니다. 이제 스테이지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 기하학을 가져오는 설정이 있습니다. 사실 제 것은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애니메이션된 꽃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꽃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효과들이 참조되어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굽힘 애니메이션입니다. 길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1초 또는 2초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꽃 속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제 담쟁이 덩굴 곡선을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160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끝점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술에서 나중에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밀도 값을 Y 위치에 맞추고 있습니다. 램프를 사용하여 그것을 다시 매핑하고 있습니다. 이웃씨를 시각화하기 색칠하면 아래쪽에 낮은 밀도가 나타납니다. 제가 점들을 퍼뜨리고 아래쪽에 점이 덜 생기도록
여기 이 점들이 생겼습니다. 이 점들이 언제 성장하기 시작하는지를 지정하고 싶어요. 이를 위해 곡선을 다시 샘플링하고 폴리와이어링 중입니다. 이를 사용하여 다각형에서 B2B를 생성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솔버 안에서 사용할 예정인데 이 설정이 이상합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왼쪽에 B2B를 가져오고 포인트를 프레임별로 그룹화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룹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가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그룹은 in이라고 불리며 이는 그룹 in에 작용하고 값이 1인 정수, 값 in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만약 그 값이 1과 같고 프레임이 0과 같다면 프레임은 프레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0이 아니라면 프레임은 이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속성들의 이름을 더 잘 지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대문자 FU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역 변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레임은 제가 스스로 생성하고 있는 값입니다. 조금 기본적으로 이 작업은 이 점이 그룹화될 때 내 속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1과 같은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프레임이 0과 같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0과 같지 않다고 말할 것이고 실제로 프레임은 프레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솔버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프레임이 이렇게 작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지막 프레임으로 시간 이동을 하고 본질적으로 이것을 조리해 두기 위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시를 확보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스턴스를 리타이밍하기 위한 캐시가 필요하므로 모든 프레임을 캐시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일반 리타임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같은 설정이 있지만 이번에는 리타임 인스턴스가 내부 소프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타임 인스턴스를 확인하여 이 값을 내부 소프트로 설정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내 속성을 프레임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내가 솔버에서 사용했던 속성임을 기억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솔버에서 생성한 포인트들을 정확히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속성입니다. 동일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속성 복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흩뿌린 동일한 점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점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레임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f프레임이 at프레임에 1을 곱한 값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역방향으로 설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프레임 값만 있다면 시작 지점의 속성 값은 예를 들어 17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은 시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프레임 0 대신 프레임 17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17프레임 더 일찍 시작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음수로 설정하고 싶기 때문에 시작 프레임 17입니다.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20만큼 오프셋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종 결과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